할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상대는 누구지?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라고? 손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평생 후회하면서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청소부로 변장해서라도.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나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울 여의도 천우그룹 본사 빌딩 57층.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저 멀리 63빌딩도 남산타워도 보였다. 68해를 살면서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던가.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2분기 물류 매출 3조 원 돌파, 동남아 유통망 확장 최종 승인. 완벽한 숫자들이었다. 하지만 내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내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무겁게 나왔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며 만들어진 목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수아였다. 내 손녀 최수아. 28의 그 아이는 나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는 천천히 의자를 돌렸다. 수아의 표정을 봤다. 단호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놀라지는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으니까. 박선우 회장 아들과의 정략 결혼을 거절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그래, 상대는 누구지? 강하준이요. 물류 스타트업 미래 배송 대표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비서 보고를 통해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했었다. 32세,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3년 전 창업. 그리고 수아가 다음에 한 말이 모든 걸 바꿔 놓았다.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대학 장학금 받아서 졸업했고 3년 전에 창업했어요. 침묵이 흘렀다. 1초, 2초, 3초. 내 턱에 힘이 들어갔다. 손가락이 저절로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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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 소리가 날 때면 비서들이 긴장했다. 위험 신호라는 걸 알았으니까. 뭐라고?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수아도 알 거였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하준 오빠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혼자 힘으로 회사 키웠고 직원들한테도 인정받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부모도 배경도 없는 남자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할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내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23이었던 나.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걷던 여자.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밝게 웃던 그녀. 지연이었다. 내 첫사랑. 인호야, 우리 평생 함께하자. 그때 지연이 했던 말이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다. 나는 지연을 떠나보냈다.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명문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7년 만에 끝났다. 그 후로 나는 혼자였다. 일과 가문만을 위해 살았다. 아들마저 사고로 일찍 떠나보냈고 남은 건 손녀 수아뿐이었다.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수아가 여전히 나를 똑바로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비수처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아요.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행복하세요? 내 눈가가 떨렸다. 수아가 내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하지만 나는 감정을 숨겼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 할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수아는 들고 왔던 사진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사진을 집어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 하지만 옷은 평범했고 뒤 배경도 작고 소박한 사무실이었다. 강하준, 32세. 물류 스타트업 미래 배송 대표. 나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 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날에 나와 지연이 웃고 있었다. 그때는 행복했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 지연아.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사진 속 지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녀는 여전히 23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전화가 울렸다. 비서였다. 회장님, 오후 3시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다. 수아에게 내가 겪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정말 그 남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수아를 위한 일이었다.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결심했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남자가 정말 수아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지만 보통의 방법으로는 안 됐다. 회장으로 만나면 누구나 가면을 쓰니까. 진짜 모습을 보려면. 내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좋아. 내가 직접 들어가 보지. 그 남자의 회사에, 그 남자의 일상 속으로. 그날 저녁 나는 비서를 불렀다. 미래 배송에서 청소 용역 업체 구인한다고 들었네. 거기 사람 한 명 넣어줘.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누구를 보내시려고요? 나야. 네? 내가 직접 들어간다. 청소부로. 비서는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내가 이미 결심했다는 걸 알았을 거다. 이틀 후 나는 드레스룸 구석으로 갔다. 4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입었던 낡은 옷들을 꺼냈다. 바랜 청바지, 해진 점퍼, 때 묻은 운동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천우그룹 회장 최인호가 아니라 그저 가난한 노인 김영배였다.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자, 이제 시작이다. 강하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45년 전 지연과 헤어지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내가 아니라 수아의 사랑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만약 그 남자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만약 정말로 수아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면, 그때는 내가 용기를 내야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가 들어오라고 노크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2025년 4월 7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 나는 서울 구로구 디지털 단지에 서 있었다. 낡은 청바지에 바랜 점퍼를 입은 채로. 김영배. 내가 새롭게 만든 이름이었다. 눈앞에는 5층짜리 작은 건물이 있었다. 천우그룹 본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다. 하지만 1층 입구에는
미래 배송이라는 간판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관리실에서 중년의 여자가 나왔다. 김영배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내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나왔다. 일부러 그랬다. 청소부 김영배는 회장 최인호와 달라야 했으니까. 오늘부터 청소 담당이시죠? 여기 서류 좀 써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평생 서명만 하던 손이 이제는 신상 정보를 적어야 했다. 주소, 전화번호, 경력사항. 모두 가짜였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정보였다. 청소는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리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예요. 주로 복도, 화장실, 계단 담당이시고요. 알겠습니다. 5층 미래 배송은 9시 출근이니까 직원들 오기 전에 청소 끝내주시면 돼요. 관리인은 청소 도구함과 열쇠를 건넸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은 건 일부러였다. 청소부답게 행동해야 했으니까. 5층에 도착했다. 숨이 찼다. 68의 나이가 느껴졌다. 평소 헬스장에서 운동하지만 계단 5층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미래 배송 사무실 문은 아직 잠겨 있었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20명 정도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책상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화이트보드에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다. 나는 슬쩍 다가가서 읽었다. 4월 목표 배송 정확도 99.5% 달성. 고객 만족도 1위. 직원 복지 개선안 마이너스 식대 인상, 휴게실 리모델링. 마지막 줄을 보는 순간 내 눈썹이 올라갔다. 직원 복지를 목표에 넣는 회사는 흔치 않았다. 청소를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책상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다. 허리가 아팠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걸레를 빗을 때마다 손목이 저렸다. 이게 청소부의 일상이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이게 바로 강하준이 일하는 공간이었으니까. 그 남자가 매일 앉는 책상, 마시는 커피, 보는 풍경. 대표 책상으로 보이는 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책상과 크기는 똑같았지만 위치가 창가가 아니라 한가운데였다. 직원들과 같은 눈높이에 있는 자리였다. 책상 위는 깔끔했다. 컴퓨터 모니터 옆에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다. 나는 슬쩍 들여다봤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웃고 있었다. 아마 창업 초기 멤버들인 것 같았다. 배경은 허름한 고시원 같은 곳이었다. 액자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2022년 3월 우리의 시작. 가진 건 없었지만 꿈은 컸다. 나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왜인지 몰랐다. 청소를 계속했다. 8시 50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나는 재빨리 복도 쪽으로 몸을 숨겼다. 청소 카트 뒤에서 슬쩍 들여다봤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키는 175cm 정도, 단정한 와이셔츠에 면바지 차림이었다. 손에는 편의점 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강하준이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느낌이 달랐다. 사진보다 여인 얼굴이었고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하준은 자기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봤다. 깨끗하게 청소된 사무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복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 청소하시는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하준이 먼저 인사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며. 나는 당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소부를 못 본 척하거나 고개만 까딱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달랐다. 오늘부터 오시는 거예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첫날입니다.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저는 강하준이라고 해요. 여기 대표고요. 하준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순간 망설였다. 내 손은 청소로 더러워져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주는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우리의 손이 맞잡혔다. 김영배라고 합니다. 네, 김 선생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준의 악수는 따뜻했다. 힘있게 쥐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똑바로 보며 인사했다. 내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하준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 하나를 내밀었다. 아침 드셨어요? 이거 드세요. 편의점 커피지만 따뜻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아침 일찍부터 청소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드세요. 하준은 커피를 내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를 내려다봤다. 가슴 한구석이 더 뜨거워졌다. 친절이 아니야. 이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한 번의 친절로 사람을 알 수는 없었으니까. 그날 오후 12시 30분. 나는 5층 복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점심시간이었다. 편의점에서 산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복도 창문으로 사무실 안이 들여다 보였다. 직원들이 335 모여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 같았다. 하준도 직원들과 함께 둥글게 모여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대표 혼자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섞여서. 나는 김밥을 베어 물며 지켜봤다. 그때였다. 삐삐삐삐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다. 건물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불이야? 대피해야 하나? 직원들이 우왕좌왕했다. 하준이 벌떡 일어났다. 진짜 화재인지 확인이 안 됐으니 일단 대피합시다. 계단으로. 하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일부러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이었으니까. 위기 상황에서 강하준은 어떻게 행동할까? 자신의 안전을 먼저 챙길까? 아니면. 사무실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서류를 챙기는 사람, 노트북을 든 사람, 휴대폰만 들고 나오는 사람. 모두 계단으로 뛰어갔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다. 청소 카트를 밀며 느릿느릿 걸었다. 다리가 불편한 노인처럼 연기했다. 직원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았다. 당연했다. 급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이 먼저니까. 하준도 사무실에서 나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 직원들을 확인하며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복도에서 멈췄다. 나를 봤으니까. 김 선생님. 하준이 달려왔다. 내게 다가와서 내 팔을 잡았다. 빨리 나가셔야죠. 아, 다리가 불편해서. 나는 일부러 더듬거렸다. 하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내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제가 모실게요. 제 어깨 잡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대표님이나 먼저. 말도 안 돼요. 같이 가요. 하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리고 나를 부축해서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나는 하준의 어깨를 느꼈다. 마른 어깨였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 5층에서 1층까지. 하준은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갔다. 내 속도에 맞춰서. 괜찮으세요? 너무 빠른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급할 거 없어요. 내 가슴이 뛰었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감동이었을까? 놀라움이었을까? 1층에 도착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소방차 한 대가 막 도착하는 중이었다. 하준은 나를 안전한 곳에 앉혔다. 그리고 직원들을 세기 시작했다. 다들 나왔나? 하나, 둘, 셋. 16명이 확인됐다. 전 직원이었다. 다행이다. 하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제야 자기 이마에 땀을 닦았다. 소방관이 다가왔다. 오작동이었습니다. 2층 식당에서 연기 감지기가 잘못 작동했네요. 아, 그러셨구나. 수고하셨습니다. 화재가 아니라는 말에 직원들이 안도했다.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하주는 내게 다가왔다.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니, 덕분에 무사히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하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다들 놀랐죠? 오늘은 일찍 퇴근합시다. 마음 진정시키고 내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마감 있는데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내일 해도 돼요. 사람이 먼저예요. 다들 집에 가서 쉬어요. 직원들이 고마워하며 하나둘 흩어졌다. 하준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건물 관리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화재 감지기 점검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다. 부인할 수 없었다. 저 젊은이는 진짜였어. 위기 상황에서 사람은 본능이 나온다. 자기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강하준은 달랐다. 노트북도 서류도 귀중품도 챙기지 않았다. 대신 느릿느릿 걷는 청소부를 부축해서 함께 나왔다. 연기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었다. 그냥 당연하게. 내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한 번만으로는 부족해. 더 봐야 해.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지연과 헤어지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비서가 전화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좋은 사람이긴 하더군. 그럼 결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아니, 내 목소리는 단호하게 나왔다. 한 번의 친절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어. 더 봐야 해. 일상에서 평범한 순간에 어떤 사람인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지연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노야, 사람은 위기 때 본성이 나오는 거야. 그 젊은이 좋은 사람 같은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연아. 위기 때만 좋은 사람은 쉬워. 일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해. 나는 결심했다. 내일도 출근한다. 청소부 김영배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며 나는 청소부 김영배로서 일주일째 출근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낡은 점퍼를 입고 디지털단 지역에서 내렸다. 지하철을 탄 지도 일주일째였다. 40년 만에 타보는 지하철은 낯설었다. 사람들에게 밀리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강하준을 알아가는 중이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봤다. 하준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출근했다. 항상 편의점 커피 2개를 들고 왔다.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일찍 온 직원을 위한 것이었다. 직원들과 점심을 먹을 때도 대표 티를 내지 않았다. 배달 음식을 시켜서 함께 나눠 먹었다. 그냥 한 명의 동료처럼 섞여서 웃고 떠들었다. 퇴근은 항상 늦었다. 밤 9시, 10시까지 남아서 일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6시에 퇴근하라고 했다. 나는 저녁 청소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하준의 뒷모습을. 열심히는 하는구나.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좋은 사람인 것은 달랐다. 나는 두 번째 시험을 준비했다. 2025년 4월 14일 금요일 점심시간. 나는 5층 복도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다. 일주일째 같은 메뉴였다. 편의점 김밥과 물. 복도 창문으로 사무실이 보였다.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다. 오늘은 중국집 배달인 것 같았다. 하준도 직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짜장면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때 하준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복도 쪽을 봤다. 나를 본 것 같았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다.
하준이 나왔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김 선생님, 하준이 내게 다가왔다. 또 김밥이세요? 맨날 김밥만 드시던데. 아, 간편해서요. 이거 드세요. 하준이 내민 건 짜장면이었다. 아직 따뜻한 것 같았다. 저희 하나 더 시켰어요. 김 선생님 드시라고요. 나는 당황했다. 거절해야 할지 받아야 할지.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하준이 짜장면을 내 옆에 놓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나는 짜장면을 내려다봤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니야. 이건 그냥 친절이야. 판단하기 이르다. 나는 젓가락을 들었다. 짜장면을 한 입 먹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리고 눈가가 뜨거워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나를 걱정해서 밥을 건넨 적이 있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집중해. 시험을 해야 해. 다음 주 월요일 4월 17일. 나는 두 번째 시험을 시작했다. 오후 2시쯤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건물로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5층까지 올라와서 미래 배송 사무실을 두리번거렸다. 나는 청소를 멈추고 그 남자를 봤다. 저기 미래 배송 맞죠? 남자가 내게 물었다. 네, 맞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안에 계십니다. 남자는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하준이 나왔다. 네? 누구세요? 대한물류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계약건으로 왔는데요. 아, 네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슬쩍 복도에서 귀를 기울였다.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저희 대한물류에서 미래 배송과 계약하고 싶습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희 경쟁사 배송 정보를 좀 주셔야 해요. 어디랑 거래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뭐요? 경쟁사 정보는 저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으니까요. 이 양반이. 지금 계약 안 하면 회사 망하는 거 아시면서 무슨 소리예요? 망해도 그런 건 못합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좋아요. 그럼 계약 없던 걸로 하죠. 문이 벌컥 열렸다. 김 과장이 환한 얼굴로 나왔다. 계단으로 내려갔다. 하준은 회의실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청소 카트를 밀고 슬쩍 다가갔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하준이 나를 봤다. 쓴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요, 김 선생님. 그냥 좀 아쉽네요. 큰 계약이었나 봐요? 네, 이거 하나면 회사가 숨통이 트일 텐데. 하준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진 않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젊은이는 진짜였어. 나는 일부러 물었다. 대표님, 회사가 어려우시다면서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어렵죠. 솔직히 다음 달 월급 줄 돈도 빠듯해요. 하준이 쓴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칙을 버릴 순 없어요. 그럼 제가 제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는 돈 때문에 나쁜 짓 했다고요? 하준은 고개를 저었다. 차라리 망하는 게 나아요. 적어도 떳떳하게 망하는 거니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하준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자기 책상에 앉아서 고개를 떨구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손이 떨렸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계산도 아니야. 진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회사가 망해도 돈이 없어도 잘못된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재에 앉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비서에게 전화했다. 미래 배송 자금 사정 어떤가? 비서가 대답했다. 좋지 않습니다.
이번 달 말 직원 급여 지급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투자 유치도 계속 실패하고 있고요. 그래. 회장님, 혹시 도와주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직 아니야.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강하준은 2번의 시험을 통과했다. 위기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했고 유혹 앞에서 원칙을 지켰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장 큰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 나는 주먹을 쥐었다. 3번째 시험.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설 차례였다. 회장 최인호로서 2025년 4월 21일 목요일. 나는 청소부로서의 마지막 출근을 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2주간의 잠입이 끝나는 날이었다. 아침 7시 30분 평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5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제 이 계단을 오르는 건 마지막이었으니까 청소를 시작했다. 복도, 화장실, 사무실 입구. 2주 동안 매일 했던 일이었다. 손에 익었다. 걸레를 짜는 것도 바닥을 쓰는 것도 이상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인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다. 나도 변했구나. 청소를 마치고 복도에 앉았다. 창문으로 아침 해가 들어왔다. 따뜻했다. 8시 50분 하준이 출근했다. 평소처럼 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나를 봤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준이 밝게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봄이 왔나 봐요. 하준이 미소 지으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저 젊은이는 모르겠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오전 10시. 나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정리하고 건물을 나섰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근처 카페로 갔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 낡은 점퍼를 벗고 준비해온 정장을 입었다. 네이비 맞춤 정장에 이탈리아산 구두. 거울을 봤다. 청소부 김영배가 아니라 회장 최인호가 서 있었다. 손목에 시계를 찼다. 5천만 원짜리 시계였다. 2주 만에 다시 차는 무게감이 낯설었다. 머리를 빗었다. 얼굴을 씻었다. 이제 준비됐다. 카페를 나와서 전화를 걸었다. 나야. 차 대기시켜. 10분 후 검은색 벤츠가 도착했다. 운전기사가 내려서 문을 열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미래 배송. 구로 디지털 단지.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긴장됐다. 2주 동안 준비한 마지막 시험이었으니까. 강하준,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오전 11시. 차가 미래 배송 건물 앞에 멈췄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운전기사가 뒤따라왔다. 건물로 들어갔다. 1층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2주 동안 단 한 번도 타지 않았던 엘리베이터였다. 5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 심장도 함께 뛰었다. 5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2주 동안 매일 청소했던 그 복도. 미래 배송 사무실 문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저 누구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천우그룹 최인호입니다. 대표님 계십니까?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천우그룹.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잠깐만요. 직원이 황급히 안쪽으로 뛰어갔다. 하준이 나왔다. 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하준을 똑바로 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부 김영배가 아니라 회장 최인호로서 보는 것이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하준이 허둥지둥 회의실로 안내했다. 회의실 문이 닫혔다. 우리 둘만 남았다. 하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았다.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하준 대표, 미래 배송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하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물류 스타트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보입니다. 하준의 얼굴이 밝아졌다. 희망이 보이는 표정이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투자하고 싶습니다. 50억. 50억이요? 하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희 천우그룹과 독점 계약을 맺어주세요. 그리고 경쟁사 배송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하준의 표정이 굳었다. 경쟁사 정보요? 네. 어디와 거래하는지, 배송 단가는 얼마인지, 그 정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침묵이 흘렀다. 하준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50억.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직원들 월급도 주고 사업도 확장하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돈. 하지만 대가는 경쟁사 정보였다. 나는 하준을 지켜봤다. 어떤 선택을 할까? 돈을 택할까? 원칙을 택할까? 하준이 고개를 들었다. 나를 봤다. 회장님, 네. 죄송합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내 눈썹이 올라갔다. 50억입니다.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하준은 서류를 밀어냈다. 경쟁사 정보는 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옳지 않으니까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해도 그런 건 못합니다. 하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인데.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준이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좋은 제안이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가슴이 뛰었다. 이 젊은이는 정말로.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아니요. 하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칙이요. 하준이 회의실 문을 열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입을 열었다. 강하준 대표, 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혹시 김영배라는 사람 아십니까? 하준의 표정이 변했다. 김 선생님요? 청소하시는. 네. 그 사람 말입니다. 알죠. 좋은 분이세요. 근데 왜 그러시는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이 접니다. 네, 하준의 눈이 커졌다. 김영배는 제 가명입니다. 2주 동안 청소부로 변장해서 이 회사에 잠입했습니다. 하준은 말을 잃었다. 입을 벌린 채 나를 봤다. 왜 그러신 겁니까? 당신을 시험하려고요.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제 손녀 최수아 알죠? 하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수아 씨, 네. 제 손녀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하죠. 하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저를. 네. 당신이 정말 내 손녀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다시 앉았다. 2주 동안 3번의 시험을 했습니다. 하준이 나를 멍하니 봤다. 첫 번째 화재 경보 때였습니다. 당신은 귀중품도 버리고 청소부인 저를 부축해서 나왔죠. 하준은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두 번째 대한물류였습니다. 경쟁사 정보를 요구했을 때 당신은 거절했죠. 회사가 어려운데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세 번째가 오늘입니다. 50억을 걸고 다시 한번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거절했어요. 나는 하준을 똑바로 봤다. 강하준 대표, 당신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네, 당신은 진짜였어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다. 진짜 투자 계약서입니다. 조건 없이 50억 투자하겠습니다. 하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 그리고 제 손녀와의 결혼을 허락합니다. 나는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 주셔서.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2주 전 청소부 김영배로서 악수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진심이었으니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궁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하준이 나와서 직원들을 봤다. 다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우그룹에서 투자하시겠답니다. 50억을.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나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때였다. 대표님, 김 선생님은요? 한 직원이 물었다. 김 선생님, 청소하시던 그분 말이에요. 오늘 안 오시던데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다른 직원도 거들었다. 맞아요. 좋은 분이었는데 50억 받으면 김 선생님한테도 뭔가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준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그분은 내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김영배입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나를 봤다. 2주 동안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기 위해서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가 그리고 강하준 대표가 진짜라는 것을요. 나는 직원들을 둘러봤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직원이 박수를 쳤다. 다른 직원들도 따라서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날 오후 나는 하준과 함께 건물을 나섰다. 차에 타기 전 하준이 물었다. 회장님,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직접 청소부로 위장하시면서까지.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래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포기했어요. 아버지 말씀 때문에, 가문이 체면 때문에. 나는 하준을 봤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준이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손녀에게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이 좋은 사람인지.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강하준 대표, 내 손녀를 부탁합니다. 나는 차에 올랐다. 창문으로 하준을 봤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보고 있었다. 차가 출발했다. 뒤를 돌아보니 미래 배송 건물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2주간의 여정이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아버지? 수아야, 네, 할아버지. 주말에 시간 있니? 왜요? 상견례 하자. 너희 둘이랑 나랑. 수아가 숨을 멈췄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 진짜요? 진짜다. 좋은 사람이더구나, 그 청년. 수아가 울기 시작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나도 고맙다, 수아야. 내가 용기 있어서.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다. 2025년 4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강이 보였다. 봄바람에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다. 오늘은 상견례 날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공식적인 상견례였다. 이미 나는 2주 동안 하준을 충분히 봤으니까. 하지만 하준은 달랐다. 그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손녀의 할아버지로 만나는 거였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다. 옆에 하준이 함께였다. 수아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고 우아했다. 하준은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다. 아마 새로 산 것 같았다. 아직 옷이 조금 뻣뻣해 보였다. 할아버지, 수아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내 팔을 잡았다. 하준 오빠 데려왔어요. 나는 하준을 봤다. 하준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며칠 전까지 청소부로 알던 사람이 갑자기 천우그룹 회장으로 밝혀졌으니까. 어서 오세요, 강하준 대표. 하준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상석에, 수아와 하준은 나란히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왜 사과하시나요? 제가 회장님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함부로요? 전혀요. 오히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보면 긴장합니다. 진심을 숨기고 가면을 써요. 나는 하준을 똑바로 봤다. 하지만 당신은 청소부 김영배를 그냥 한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게 고마웠어요. 하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회장님, 강하준 대표, 아니.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이제 하준 씨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하준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나는 수아를 봤다. 수아가 보육원 출신이고 배경도 없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화가 났었죠.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었습니다. 네, 나는 계속 말했다. 사람을 돈과 배경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2주 동안 배웠어요. 하준이 나를 보았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위기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는 하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완벽했습니다. 3번의 시험 모두 통과했어요. 회장님. 저는 아니요. 듣고 계세요.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당신은 화재 때 청소부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약자를 먼저 생각했죠. 하준이 고개를 숙였다. 경쟁사 정보를 요구했을 때도 50억을 제시했을 때도 거절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위기였는데도요. 나는 하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돈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손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네, 젊은 날 나도 당신처럼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하지만 포기했어요. 아버지가 반대했고 나는 용기가 없었으니까. 하준과 수아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명예도 얻고 돈도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하준을 봤다. 당신은 달라요. 원칙을 지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 손녀를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 깊게 허리를 숙였다. 부탁합니다. 우리 수아 잘 부탁합니다. 하준이 황급히 일어났다. 아니, 회장님. 안 됩니다. 하준도 허리를 숙였다. 제가 먼저 인사드려야죠. 소중한 따님을, 아니 소녀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수아가 울면서 웃었다. 할아버지, 하준 오빠,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우리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하준 씨.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님. 그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왜 하필 청소부로 변장하신 겁니까?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봐야 진짜가 보이니까요. 네, 사람들은 CEO나 임원에게는 친절합니다. 하지만 청소부나 경비에게는 함부로 대하죠. 나는 하준을 봤다. 그 차이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차이가 없었어요. 회장에게나 청소부에게나 똑같이 대했죠. 하준이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인데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차별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뭉클했다. 이 젊은이는 정말 모르는구나.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건배합시다. 새로운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눴다. 할아버님, 회사 투자건 말인데요. 하준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네, 말씀하세요. 정말 조건 없이 50억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큰 금액인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투자가 아닙니다. 네, 선물이에요. 내 손녀 사위에게 주는 선물이죠. 하준이 당황했다. 그건 너무 큽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회사 잘 키우세요. 나는 하준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 같은 리더가 많아지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그게 내 바람이에요. 하준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하준 씨, 네, 다음 주 월요일 본사로 한번 와주세요. 무슨 일로요? 소개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우그룹 임원들이요. 하준이 눈을 크게 떴다. 왜 저를요? 이제 가족인데 알아야죠. 우리 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이 그룹의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님, 저녁이 깊어갔다. 우리는 테라스로 나왔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수아가 내 옆에 섰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왜? 할아버지가 하준 오빠를 인정해 주셔서요. 나는 수아를 봤다. 인정한 게 아니야. 내가 틀렸던 거지.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 내가 옳았고. 수아가 내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행복해라, 수아야.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다. 네, 할아버지. 행복할게요.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지연아,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용기를 냈어. 늦었지만 드디어 옳은 선택을 했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3개월 후 2025년 7월 작은 예식장에서 수아와 하준의 결혼식이 열렸다. 호화로운 결혼식은 아니었다. 하준의 고집이었다.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초대해서요. 나는 허락했다. 예식장에는 10명 남짓한 하객이 있었다. 미래 배송 직원들, 수아의 친구들, 그리고 천우그룹 임원 몇 명. 신부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다. 수아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다. 아름다웠다. 신랑 하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는 수아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다. 내가 신부 아버지 역할이었다. 버진 로드를 걷는 동안 나는 수아에게 속삭였다. 행복해라, 수아야. 수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하준 앞에 섰다. 나는 수아의 손을 하준의 손에 올려놓았다. 부탁합니다. 하준이 고개를 숙였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예식이 시작됐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직접 서약했다. 나 강아주는 최수아를 평생 지키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도 박수를 쳤다. 눈가가 뜨거웠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다. 하준이 내게 다가왔다. 할아버님, 감사 인사 드리려고요. 아니요, 내가 고마워요. 네,
당신이 내게 가르쳐 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나는 하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돈보다 사람이고 명예보다 진심이라는 걸요. 하준이 눈물을 닦았다. 그때 미래 배송 직원 한 명이 다가왔다. 대표님, 김 선생님. 뭐야?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이 당황하며 나를 봤다. 아직도 김 선생님이 더 편하던데.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정말요? 네.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었으니까. 직원들이 웃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나는 테라스로 나왔다. 여름밤 바람이 시원했다. 수아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응. 바람 좀 쐬러. 수아가 내 옆에 섰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왜? 할아버지가 하준 오빠를 인정해 주셔서요. 나는 수아를 봤다. 인정한 게 아니야. 내가 틀렸던 거지. 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게 잘못이었어. 내가 옳았고. 수아가 내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행복해라, 수아야.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다. 네, 할아버지. 행복할게요.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재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지연의 사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내봤다. 사진 속 지연이 웃고 있었다. 고마워, 지연아. 내 덕분에 배웠어. 진짜 사랑이 뭔지. 그리고 강하준이라는 청년에게서 너를 봤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원칙을 지키고 진심으로 사는 모습. 나는 사진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이제 보내줄게.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다.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앞을 보고 살 때였으니까.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미래 배송은 업계 1위 스타트업이 됐다. 천우그룹의 투자 덕분도 있었지만 하준의 경영 철학 덕분이기도 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그게 미래 배송의 모토였다. 그리고 나는 반쯤 은퇴했다. 천우그룹 회장직은 유지했지만 실무는 대부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 대신 나는 하준의 조언자가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업 이야기도 하고 인생 이야기도 하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난 청소부로 자네 회사에서 일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네. 그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사람이더라고. 하준이 미소 지었다. 할아버님도 이제 철이 드셨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오랜 방황 끝에 찾은 평화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